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 공철학 17강입니다. 오늘은 역사와 자기 정체성 혹은 역사와 나라 정체성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60강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스토리로 한번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죠. 맨 처음에 공부, 지금 우리 마음 공부방입니다. 왜 공부하지? 무엇을 공부해야지? 결국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만사형통해서 돈 버는 재미, 유항산, 깨어있는 삶, 유항심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이니까 여기 45강까지가 인문학, 이쪽까지 부분이 기술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은 개념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어디냐면 역사와 정체성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이게 60강 중에서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나름대로 공부하는 중에서 여기 개념 얘기 중에서 여기 역사와 이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전체를 우리들이 알아야 머리로 알게 되면 손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지침을 가진 다음에 그걸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무심혁신 이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바른 암과 삶에 그러면 뭐가 나와져요? 성장이 만사형통 성장할 수 있게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오늘 또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베니핏에 대한 얘기, 풍요, 행복, 건강 이 부분이 결국 우리 뭐 하자는 얘기예요? 만사형통하자. 근데 이 부분을 나 혼자서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 잘세로 가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OW에 대한 얘기, 3H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K공철학을 one sentence로 줄이게 되면 뭐냐면 딱 요거예요. 대원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 질문해서 영감 서비스 받아서 보답행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각각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역사라는 얘기가 무엇이냐. 뭐 역사라는 얘기는 이 얘기만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역사를 해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뭐 또 일부에서는 그거를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역할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즉 과거에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전쟁 속에 이렇게 해서 어렵고 이랬지만 이런 부분을 다 전쟁이 안 나게끔 하는 디딤돌화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역사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해봐야 되는 거죠. 역할과 책임은 나중에 그 뒤에 보시면 다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뭐냐? 존재의 본질,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기 혹은 나라의 존재 본질이 뭐냐? 또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 뭐냐? 그 성질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덴티티 그런 얘기죠. 신분증을 뭐라고 그러나요?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파이드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나라의 자기의 정체성 혹은 나라의 정체성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사람 그 나라의 뚜렷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개성입니다. 천인천색, 만인만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인데 요 성자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었을 적에 여기에 전오식, 그다음에 육식, 그다음에 이 나무가 칠식, 자기 자아식이라고 했지만 팔식이 이 배경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이 팔식이라고 이게 까르마 습관이 나온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여져 있을 때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부분은요. 의식주, 지호락 딱 요 6개예요. 입고 먹고 살고 지호락은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게 지호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향,
자기가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이 부분은 결국은 문화. 이 화자가 화학할 때 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머리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얘기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K컬처로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요번에 한국이 우리 계엄 사태를 일어나면서 내란 이 부분이 이제 K 데몬스트레이션, K 데모, K 우리 하는 부분도 이게 하나의 K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추억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게 역사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역사는 얘기를 꺼낸 거고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우리 여자분들은 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스토리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웹3 시대가 되고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이렇게 했었을 적엔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토리가 텔링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첫 장에서 이 60강 구성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 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성자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이 성은 살다와 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보시면은 결국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공철학 개념을 우리가 신해, 행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요. 이 얘기가 이 개념만 우리들이 지금 개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개념 얘기에 대한 부분만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으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네 하는 부분이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완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지우고서는 제가 이렇게 했죠. 우리가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인문학의 왕이 철학이라고 했을 때 이 인문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OW 이 얘기는 결국 인문학 철학 얘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죽는 날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이 부분을 바꿔보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우리들이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술에 대한 관점을 나름대로 어떤 요소 기술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 쪽에 방법론 입장에서도 하우와 하우롱 이 부분이 전부 과학과 이런 부분이 여기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을 보는 게 본질이에요. 제가 본근한 항상 많이 얘기를 하죠. 본질이 뭐야? 우리 아까 역사와 본질에 대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본질이 뭐야?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한 근거가 뭐야? 그럼 사례가 있죠. 우리 인류 역사상에 있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한계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딱 해놓고 보시면요. 어떤 얘기든지 간에 이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들이 과제 요약서를 하면은 1,000억짜리 프로젝트도 이렇게 과제 요약서를 첫 장에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요게 완 페이지예요. 제가 완 페이지, 완 센텐스, 완 워드를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과제 한 페이지를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과제 제한 과제명 완 센텐스로 얘기해 보세요. 공모 분야가 어딥니까? 우주. 그다음에 그중에 금속 뭐 이런 식으로 탁탁 이렇게 한 단어로 끊어지죠. 그래서 이게 완 페이지, 완 센텐스, 완 워드로 이루어지고요.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쓴 게 완 페이지의 기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 페이지를 얘기하면 이 완 페이지 내에 OW1H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OW1H가 그대로 이게 포지션이 되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과제를 쓸 적에 1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되더라도 두려울 게 없는 게 이 요약만 제대로 맥락만 잡아놓으면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제가 맥킨지가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Why so? 왜 그렇지?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이 얘기가 딱 잡히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OW3H에 대한 얘기. 그렇게 썼을 때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가성비가 어떻게 나옵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되죠. 요즘은 이제 가심비. 그걸 얼마나
마음으로 감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가격 대비 이런 얘기까지가 우리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독립군에 우리나라는 혹은 나라에까지 나가긴 합니다. 기술 독립군의 정체성이 뭐냐? 전문가 플랫폼이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창조적인 문화를 가진 모임으로서 2007년도에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8년 이제 정도 되는 1000명 모여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 독립군이 꼭 군대만이 아닙니다. 군중할 때 이게 여러 살, 피플과 테크놀로지가 뮤직 오케스트라가 아닌 기술 오케스트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체성이 딱 한마디예요. 전문성과 창조성을 가진 자발적 모임이다. 그래서 요거를 코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호기심과 개방성과 리스크 테이킹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벌써 오늘 우리 이번 한 부분이 217차 벌써 4년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자유를 학습하는 부분이 정체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성과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는요.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서 이게 곱셈이에요.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코어가 뭐냐면 curiosity, 이게 OW3H입니다. 개방성이 돼야 돼요. 클로즈 돼가지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즐겁게 희생을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아까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래서 그 열정, 에너지는 결국은 신의 행정에 믿는 마음, 일체유심적 마음이 그 에너지를 만들고 마음이 흐르고 그것이 생활을 바꾸는 부분으로 이게 코어 오렘이 되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부분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통찰, 오버뷰와 인사이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전문기술력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데이터화해 봅시다라는 얘기예요. 코어의 통찰력 여기에 있었던 걸 10점 만점으로 해서 자기 수준이 나는 몇 점 정도 되겠다. 나는 한 4점밖에 안 되네. 나는 이거 한 7점 정도 되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해. 왜냐하면 그게 낮고 높고가 아니 자기가 그 부분이 낮으면 누가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덴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측정을 해야지만 뭐가 돼요? 개선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이 개선해가지고 매일매일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측정이 돼야 된다. 그 인적 네트워크는 내가 10점 만점에 내 인적 네트워크를 150명 중에서 몇 명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분야는 내가 어느 분야다. 우주항공 분야다. 무역 분야다. 이 부분도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이건 안 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 능력도 나는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이 나는 전문 능력입니다. 라는 얘기가 서로들 측정이 되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 중요한 제가 마스터풀 코칭이라고 오래전에 읽었었던 좋은 아주 이 코칭 방법인데요. 애벌레가 우리 다 애벌레 관점이에요. 이 애벌레 마인드셋에서는요. 이 전체적으로 뭔가 자기 목표, 소원, 자기 식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소원, 작은 원은요, 예측 가는 건 열심히 10% 업 하면은, 될 수 있어요. 이 연봉까지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애벌레가 바다로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애벌레가 나비되는 게 1%도 안 됩니다. 왜? 다 잡아먹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의 마인드 세트를 쉬프트해야 돼요. 관점 이동. 이게 지동설 패러다임 쉬프트처럼 관점 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 이동할 때 되는 부분이 대원과 무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대원을 품고 무심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얘기가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점 이동이 대원과 무심이 바뀌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됐었을 적에 혼이 영한테로 가서 붙어요. 여기 혼이 여기 6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혼이 눈송이가 눈덩어리에 가서 붙었었을 적에는 이쪽에는 이것이 바다로 날라서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전적 목표가 10배가 커질 수 있어요. 문샷 프로젝트가 달 날아가는 아폴로 계획이 이게 다 문샷 프로젝트. 지금 테슬라 이온 저 뭐야 뭐 하는 부분이
테슬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화성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샷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기 도전적 목표를 각자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내가 10%씩 좋아져 가지고 가면 좁쌀이 아무리 굴러봐야 고기서 고기지만 호박이 한번 굴러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들이 많이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아까 관점 이동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불생불멸 전지전능 존재 충만에 대한 얘기 중에서 혼이 영으로 가야 된다. 눈송이가 눈덩이로 와서 붙어야 된다는 요 두 중에서 1번하고 5번을 우선 잘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수 있도록 1번하고 5번을 잘 눈여겨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웨비나 시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